쟤 진짜 꼴보기 싫어. 생긴 것도 웃기게 생겼어. 타일러는 마시던 콜라를 들고 칠판 앞까지 나갔습니다. 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 여기는 동양인이 있는 곳이 아니야. 그 순간 아! 뭐야 이게? 너 정체가 뭐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낯선 얼굴들. 수지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손가락 끝이 시렸죠. 한국에서는 봄이 오고 있었는데 여기 미국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건 2달 전이었죠.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 쌓여가는 빚더미,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통보. 하지만 기적처럼 미국 고등학교에서 장학금 제안이 왔습니다. 성적이 뛰어난 아시아 학생을 찾고 있었다고 했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숨겼어요. 16살, 혼자서 모든 걸 해내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복도는 시끌벅적했어요. 수지는 작은 종이를 들고 락커를 찾아 헤맸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죠.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기, 새로 온 애 아니야? 아시아에서 왔대. 속삭이는 소리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한국 대학에서 합기도부 주장을 할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여기서는 그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동양인 전학생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은 락커 앞에서 가방을 열었어요. 엄마가 새벽에 싸준 도시락이 보였습니다. 김밥과 잡채.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음식 냄새가 날까봐. 또 이상하게 볼까봐. 뭐야, 그거?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발의 큰 덩치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타일러였죠. 아, 점심이에요. 더듬거리는 영어. 타일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점심? 그게?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순간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분명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놀리는 거였죠. 타일러, 그만해. 옆에서 갈색 머리 여학생이 나타났어요. 소피아였습니다. 그냥 물어본 건데. 타일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소피아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타일러는 원래 좀 그래. 난 소피아야. 수진이에요. 이수진. 한국에서 왔구나? 멋지다. 소피아의 밝은 미소에 수진도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구 게임. 수진은 구석에 서서 공이 날아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았죠. 저 애한테 던져? 타일러가 공을 높이 들었습니다. 빨간 고무공이 빠르게 날아왔어요. 그 순간 수진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합기도의 기본 보법.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공을 피했어요. 마치 춤을 추듯이.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와, 누군가 감탄했어요. 타일러의 얼굴이 굳어졌죠. 자존심이 상한 듯 했습니다. 운이 좋았네. 중얼거리며 다시 공을 잡았어요. 이번엔 더 세게, 더 빠르게. 하지만 수지는 또다시 우아하게 피했습니다. 사단 합기도 유단자의 몸놀림은 본능적이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일부러 어색하게 넘어지는 척했죠. 더 이상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학 시간. 미셸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썼어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머릿속으로 이미 답을 계산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배운 내용이었죠. 수진, 한번 해볼래? 선생님의 부름에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교실이 술렁였어요. 저 애가 할 수 있을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수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술 풀어나갔어요.
깔끔하고 정확하게. 완벽해요. 미셸 선생님의 감탄의 교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는 순간 소피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소피아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죠. 하지만 타일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질투인지 불쾌함인지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방과 후 수지는 학교 뒤편의 조용한 공터를 찾았습니다. 주위를 살핀 후 가방에서 도복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보물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합기도의 기본. 마음을 비우고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움직임.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가벼운 아버지, 품새를 하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한국에서 혼자 고생하고 계실 아버지. 수진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계실 아버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합기도를 하는 동안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와, 갑작스러운 소리에 수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나무 뒤에서 맥스가 나타났어요. 타일러의 친구였죠. 미안, 놀라게 해서. 그런데 정말 멋있다. 맥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뭐야? 가라테? 합기도예요. 합기도? 수지는 급하게 도복을 가방에 넣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발. 왜? 정말 대단한데.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맥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비밀로 할게.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갈까? 타일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수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락커 앞에서 숨을 한번 크게 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습관이 되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어요. 수진, 복도 저편에서 소피아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좋은 아침. 아, 안녕하세요. 소피아. 수진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소피아는 며칠 전부터 수진에게 부쩍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조금 편해졌어요. 있잖아, 부탁이 있는데. 소피아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수학 시험이 다음 주인데 나 정말 못하거든. 너가 저번에 문제 푸는 거 보고 감동했어.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순간 수지는 망설였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피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만날까요? 정말? 고마워. 소피아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소피아. 낮고 차가운 목소리. 타일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피아의 손을 잡은 수진에게 향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뭐 하는 거야? 아, 타일러. 수진이 수학 좀 도와주기로 했어. 소피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타일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굳이 이 애한테? 이 애라는 말에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타일러, 무슨 말이야? 수진은 정말 잘해. 그래, 잘하겠지. 자기네 나라에서는? 독이 묻은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고 싶었지만 영어가 술술 나오지 않았죠. 아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점심시간 도서관. 수지는 소피아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 공식을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와, 정말 쉽게 설명해주네. 이제 이해가 돼. 소피아의 감탄에 수진도 뿌듯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타일러와 친구들이 운동장에 있었어요. 타일러가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죠. 불안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진, 괜찮아? 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세게 어깨를 부딪혔어요. 아, 수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미안. 안 보였어? 타일러의 조롱 섞인 목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주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합기도를 배운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려 했죠.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조화를 이루어라. 김사범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며칠 뒤 락커를 열었을 때 끔찍한 낙서가 보였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지우개로 천천히 글씨를 지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수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미셸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적응하기 힘들죠. 새로운 환경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선생님은 수진이 그저 내성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진실을 모르는 위로는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SNS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익명의 메시지들. 영어도 못하는 게 왜 여기 있어? 우리 학교 수준을 떨어뜨리지 마. 수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김사범님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수진아,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화면 속 사범님의 얼굴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사범님.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참기가 힘들어요. 누가 괴롭히니? 그냥 적응이 안 돼서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아, 합기도의 정신이 뭐니? 화입니다. 좋아해요. 그래. 하지만 조화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야.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물처럼 흐르되 바위도 뚫을 수 있어야 해. 사범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명심할게요. 그리고 수진아, 혼자가 아니란 걸 잊지 마. 멀리 있어도 응원하고 있어. 통화를 끊고 수지는 오랜만에 품새를 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최악이었어요. 점심시간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였습니다. 락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어머, 저게 뭐야? 대박.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수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가방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어요. 교과서며 필통이며 다 쏟아져 있었죠. 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타일러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런. 누가 실수했나 보네. 비웃는 목소리. 맥스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냈습니다. 젖은 교과서, 더러워진 노트, 그리고 찢어진 도복. 순간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복은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해준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도복이었죠. 이건 너무해. 중얼거리는 수진의 목소리를 듣고 타일러가 다가왔어요. 뭐라고? 크게 말해봐. 아, 맞다. 영어 못하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단의 실력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타일러를 제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조화를 이루어라.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줄게. 소피아가 달려왔어요. 함께 물건들을 주우기 시작했죠. 소피야, 뭐 하는 거야? 타일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뭐가 문제야? 왜 이러는 거야? 소피아가 타일러를 노려봤어요. 난 그저. 그만해. 정말 실망이야. 소피아의 단호한 말에 타일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수지는 젖은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찢어진 도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수학 시간. 교실 창문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겉으로는요.
수지는 가방에서 수학책을 꺼냈습니다. 어제 쓰레기통에서 꺼낸 책은 여전히 축축했어요. 페이지 끝이 울퉁불퉁했죠. 찢어진 도복은 집에서 밤새 꿰맸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아버지의 선물이니까요.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미셸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썼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 수준이에요.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 교실이 조용했어요. 수지는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법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손을 들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 한번 해볼래? 선생님의 부름에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저요? 그래. 너가 늘 잘하잖아. 주위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일러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칠판으로 걸어가는 짧은 거리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분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었죠. 분노를 억누르느라 떨렸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깔끔한 글씨, 정확한 공식, 한 줄, 두 줄, 세 줄. 우와,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수진의 풀이는 완벽했어요.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어요. 타일러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콜라 캔이 들려 있었죠. 선생님, 목이 말라서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올게요. 그래, 조용히 다녀와. 타일러가 수진 뒤로 걸어왔습니다. 수진은 계속 문제를 풀었어요.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죠. 가까워지는 발소리.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 타일러가 일부러 발을 헛디뎠어요. 콜라 캔이 기울어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갈색 액체가 수진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몸이 움직였어요. 생각보다 빨랐죠. 본능보다 빨랐습니다. 합기도의 원형 보법.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몸을 비틀었어요. 콜라는 수진의 어깨를 스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수진의 손이 움직였어요. 타일러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죠. 엄지와 검지로 정확한 지점을 눌렀습니다. 아, 타일러의 비명과 함께 콜라 캔이 떨어졌어요. 수지는 잡은 손목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타일러의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무릎이 꺾였죠. 툭. 타일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미안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조용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수지는 타일러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냅킨을 꺼내 어깨에 묻은 콜라를 닦았어요. 차분하게, 천천히. 뭐야 이게? 타일러가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빨갰죠.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오마이갓, 대박. 녹화했어?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을 든 학생들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렌즈들. 이미 늦었죠. 모든 게 녹화되었을 겁니다. 수진, 타일러, 뭐 하는 거예요? 미셸 선생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선생님, 전 교장실로 가요. 둘 다. 지금 당장. 교장실로 가는 길. 타일러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네가 어떻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후회될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교장실 문 앞에서 토마스 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엄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떳떳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동영상을 봤습니다. 토마스 교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방금 전 교실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타일러가 일부러 콜라를 쏟으려 한 것. 수진이 그것을 피하고 제압한 것.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타일러, 설명할 게 있나요? 저는 그냥 실수로. 실수? 교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게 실수로 보입니까? 타일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장이 수진을 봤어요. 그리고 수진 그 기술은 합기도예요. 사단입니다. 수진의 대답은 또렷했어요. 한국에서 대학 합기도부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왜죠?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어요.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정당방위로 보입니다. 타일러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하지만 저를 공격했어요. 공격? 동영상을 다시 볼까요? 네가 먼저 콜라를 쏟으려 했고 수진은 단지 내 손목을 잡아 멈춘 것뿐입니다. 교장이 타일러를 엄하게 봤어요. 오히려 내가 묻고 싶군요. 왜 그랬습니까? 타일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수진을 봤습니다. 다른 눈빛이었어요. 놀라움, 존경,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 수진, 소피아가 달려왔어요. 괜찮아? 정말 멋있었어. 맥스도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수진은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스마트폰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동영상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수진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숨어있던 자신을 드러낸 것. 그것만으로도 큰 한 걸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시선들이었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들. 무시와 경멸이 아닌 호기심과 경외가 섞인 시선들이 수진을 따라다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 애가 그 합기도 소녀래. 동영상 봤어? 완전 영화 같았어. 진짜 멋있더라.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주목받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죠.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락커 앞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맥스였어요.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미안해. 정말로. 봉투를 열어보니 반창고와 연고가 들어 있었어요. 어제 콜라가 묻은 자리를 걱정한 모양이었죠. 그동안 비겁했어. 타일러가 널 괴롭힐 때 난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 맥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친구라서, 아니 겁쟁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미안해. 수지는 맥스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괜찮아요. 이제라도.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맥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가 되어줄래?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점심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수진의 SNS를 뒤져 한국에서의 영상을 찾아낸 것이었죠. 이거 봐. 수진이 한국 대학 합기도 대회에서 우승하는 영상이야. 대박. 진짜 대단하다. 저 기술 뭐야? 완전 부드러운데 상대가 날아가네? 식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도복을 입은 수진이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물처럼 부드러운 움직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강한 힘. 상대를 제압하되 다치지 않게 하는 기술들. 어제 타일러한테 쓴 게 이거구나. 근데 왜 숨겼을까? 그때 소피아가 나섰어요. 숨긴 게 아니야.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지.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수진을 제대로 알려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저 영어 못하는 동양인으로만 봤을 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별한 손님이 수진을 찾아왔다고 했죠. 교장실에 들어서자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고든 자세, 한눈에 무술인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이수진 학생이군요.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미국 합기도 협회 회장 토마스입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토마스 관장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동영상을 봤습니다. 훌륭하더군요. 특히 상대를 다치지 않게 제압한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사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토마스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재능을 숨기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죠. 그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제안입니다. 우리 협회 시범단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국 합기도 협회 시범단.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였어요. 그리고 학교 문화축제에서 시범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합기도의 진정한 정신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교장실을 나온 수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들, 숨겨왔던 자신이 드러나는 것. 복도 끝에서 타일러와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타일러의 얼굴은 복잡한 표정이었죠. 분노, 굴욕감, 그리고 호기심? 너, 타일러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은 듯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움만은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그날 저녁 수지는 김 사범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범님, 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잘했다, 수진아. 어땠니?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원하기도 했어요. 사범님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정한 용기야. 숨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더 어렵지. 문화축제에서 시범을 보이기로 했어요. 좋은 기회구나. 합기도의 참된 의미를 보여줄 수 있겠어. 네.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설렘이 가슴을 채웠죠. 새로운 시작.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다음 날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에게 합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이 나타났어요. 나도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게 멋있어. 점심시간마다 수지는 합기도의 기본 정신을 설명했습니다. 합기도의 화는 조화를 뜻해요.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거구나. 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게 합기도의 철학이에요. 듣던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소피아는 수진의 가장 열성적인 학생이 되었어요. 너무 멋있어.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웃으며 대답하는 수진의 얼굴은 전과 달리 밝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문화축제까지 2주. 수지는 최고의 시범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합기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문화축제 당일,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도복을 입었어요. 한 달 전 찢어졌던 그 도복이었죠. 정성껏 꿰맨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했던가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쓸어보며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 수 있어. 체육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무대 옆에서 토마스 관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준비됐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저 합기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 됩니다. 막이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수진을 비췄어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중에는 타일러도 있었습니다. 관중석 한 구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수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합기도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췄죠. 합기도는 화의 무술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기본 동작부터 물처럼 흐르는 움직임,
바람처럼 가벼운 발놀림. 관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죠. 이어서 호신술 시범이 시작되었어요. 토마스 관장이 보낸 시범 단원들이 공격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공격. 주먹이 날아왔어요. 수지는 부드럽게 몸을 돌려 공격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힘을 이용해 바닥에 눕혔죠. 우와!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격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지는 전혀 힘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상대의 공격을 받아 흘리고 그 힘을 되돌려줄 뿐이었죠. 마치 거울처럼. 마지막 시범. 세 명이 동시에 공격해왔어요. 순간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침착했어요. 첫 번째 공격자의 손목을 잡아 돌리자 그가 두 번째 공격자와 부딪혔습니다. 세 번째 공격자는 수진이 살짝 밀어낸 첫 번째 공격자에게 걸려 넘어졌죠. 단 몇 초 만에 세 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진은 숨 하나 거칠지 않았어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하듯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대단해. 수진은 다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해냈습니다. 합기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시범이 끝나고 수진이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일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표정이었죠. 자존심과 감동이 싸우는 듯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타일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어요. 간신히 내뱉은 말 같았죠. 그동안 정말 나빴어. 인정해. 수지는 타일러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 붉어진 귀, 내리깐 시선. 질투했어. 내가 소피아와 친해지는 게. 그리고 타일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가 나보다 강한 게 싫었어. 자존심이 상했거든.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범을 보고 깨달았어. 진짜 강함이 뭔지. 타일러의 눈이 반짝였어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는 거였구나. 폭력이 아니라 좋아였어. 순간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타일러가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죠. 합기도의 정신을. 나도 배우고 싶어. 합기도. 수진은 놀란 눈으로 타일러를 봤어요. 정말로? 응. 진심이야. 나도 너처럼. 아니, 나만의 방식으로 강해지고 싶어. 타일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받아줄래? 제자로.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죠. 괴롭힘, 모욕, 상처들. 하지만 합기도의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조화와 화해. 수지는 타일러의 손을 잡았어요. 좋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각오하고 있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죠. 일주일 뒤 체육관. 자, 이게 기본 낙법이야. 넘어질 때 다치지 않는 방법이지. 수진이 시범을 보였어요. 타일러와 다른 학생들이 따라했습니다. 쿵, 쿵, 쿵. 매트 위로 넘어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아, 얍. 손목을 더 둥글게. 충격을 분산시켜야 해. 수진이 타일러의 자세를 고쳐줬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둘 다 약간 움찔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이렇게? 그래, 훨씬 나아졌어. 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타일러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소피아와 맥스도 함께 연습하고 있었어요. 학교의 합기도 동아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날 저녁 수진에게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왔어요. 첫 번째는 미국 합기도 협회 시범단 합격 통지였습니다. 축하해요, 수진. 당신의 합류를 환영합니다. 토마스 관장의 축하 전화였죠. 두 번째는 아버지로부터였어요. 수진아, 아빠 사업이 다시 좋아지고 있어. 투자자를 만났거든.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너 덕분이야. 내가 그곳에서 잘 지내준 덕분에 아빠도 힘을 낼 수 있었어. 전화를 끊고 수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힘들었죠.
낯선 땅, 외로움, 차별과 괴롭힘.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친구들이 있고 꿈이 있고 당당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증명했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조화가 대립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수지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말로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